대상 건물에 관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 건물은 물건이 5개 호수인데 호당 2000제곱미터가 되고, 자, 시장 임대료가 월 제곱미터당 22,000원. 자, 시장 임대료 이 22,000원의 상승률은 매년 2.5%이고, 호별로 입대 사항을 설명을 드리면 1호는 계약 임대료라 해가지고 별도로 18,250원이 월 이제 임대료로 받고 있는 부분이고, 2호는 계약 임대료로 해서 32,230원을 월 받고 있습니다. 근데 3호에서 5호까지는 시장 임대료로 계약을 하고 있다 하는 부분인데,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시장 임대료와 계약 임대료의 개념이 나오죠. 자, 시장 임대료는 말 그대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당사자에게서만 적용되는 임대료가 아니라 어느 누구, 그러니까 임대인과 다른 앞으로 들어올 임차인과 맺어도 상관이 없는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인 것이고, 계약 임대료는 임대차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에 의거해서, 자, 이것처럼 시장 임대료보다 낮게 받는 임대료가 있을 수 있고, 2호처럼 시장 임대료보다 높게 받는 임대료가 있을 수 있죠. 자, 이런 것이 바로 이제 계약 임대료여야 되는 개념이고, 시장 임대료는 어쨌든 임대차 당사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 제3자한테도 적용될 수 있는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다.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계약 임대료의 특이사항을 보시면 1호하고 2호가 계약 임대료죠. 1호의 계약 임대료는 2년 후에 만료가 되면서 3년부터 시장 임대료라는 부분으로 이제 계약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년 동안만 1호는 계약 임대료를 받는 것이고, 2호 같은 경우에는 계약 임대료를 계속 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얘는 시장 임대료보다 높게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5%씩 상승을 한다는 게 됩니다. 근데 시장 임대료는 그보다 더 낮은 2.5%씩 상승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 부분, 그 계약 임대료에 관련된 부분과 시장 임대료에 관련된 부분이 좀 다르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실 손실 상당액은 총 수익의 5%를 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DCF에서 해야 될 오퍼레이팅 익스펜스, 즉 영업 경비에 관련된 부분이 여기서 이제 부동산 세금이 연 700만 원인데 3년째부터는 80만 원씩 상승을 하고 있다 하는 걸 제시를 했고, 유지비는 월 20만 원인데 2년째부터 매월 2만 원씩 상승을 한다. 그 다음에 관리비는 총수익의 5%, 그 다음에 대체 비용은 2년째에 3천만 원이고, 할인율은 7%, 그 다음에 터미널 캡레이트는 7.5%, 할인 기간은 5년, 매도 비용은 복귀 가격의 1%를 적용하도록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본적인 조건을 가지고서 이제 그 대상 부동산을 이제 그 DCF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과제를 부여할 때 첫 번째 오피스 빌딩에 대한 조를 적용을 해줬고, 그 조를 제시를 하면서 수익관련법의 감정평가 조건을 여러분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그 조건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고 오늘 여기서 설명하는 이 내용과 잘 비교를 해서 실제 수익관련법을 적용할 때, 즉 DCF를 적용할 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용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아까 보시면
자, 계약 임대료에 관련된 부분이 1호하고 2호가 계약 임대료고 3, 4, 5는 자, 시장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자, 계약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1호 같은 경우에는 1년, 2년까지는 계약 임대료고 3년 차부터는 시장 임대료가 적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호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그랬죠? 자, 계약 임대료로 쭉 가고 있는 거죠. 계약 임대료로. 자, 그 다음에 3호에서 5호까지는 시장 임대료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1호부터 설명을 드리면 1호는 자, 첫 해, 즉 우리가 이제 1년 차의 말 기준입니다. 연초가 아니라 1년 말에 이렇게 받는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1년 말에 1호는 어떤 식으로 해서 임대료가 계산이 되냐면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계약 임대료 18,250원에 면적 곱하기 12달치가 4억 3,80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는 지금 1호의 계약 임대료의 상승률은 자료가 주어지지 않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4억 3,800이 그대로 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1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3년차, 그러니까 2년 후 만료라고 그랬죠. 2년 동안은 계약 임대료를 받는 것이고 3년부터는 시장 임대료를 받는 것인데, 자, 3년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지금 3년 차에서는 시장 임대료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즉 시장 임대료가 22,000원이었는데 면적까지는 곱하면 되고 12달인데 이게 지금 매년 2.5%씩 늘어난다고 했으니까 처음 1년차, 그 다음에 2년차부터 2.5%씩 늘어나야 되죠. 자, 그래서 이건 두 번째 해기 때문에 이 자승, 거듭 제곱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000 곱하기 면적 곱하기 12달 해서 2.5%가 2년 상승한 걸로 해서 이게 5억 5,473만 원이 3년 차에 임대료가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이제 다시 3년차 임대료에다가 연간 2.5%씩 상승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호 같은 경우에는 1년, 2년은 계약 임대료, 3년 차부터는 시장 임대료로 6년 차까지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자, 2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어진 조건이 32,230원으로 매달 받게 되는데 이거는 매년 5% 상승이고 쭉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32,300원 곱하기 첫 해는 2,000제곱미터에다가 12달이고 이 2년 차는 이 7억 7,352만 원에다가 5% 상승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계속 매년 5% 상승을 주어주면 요 단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 내지 5호는 시장 임대료로 간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공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22,000원 곱하기 2,000제곱미터 곱하기 12달을 첫 해 하고 그 다음 해는 이제 2.5%를 상승시키면서 매년 이 부분이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PGI를 계산해내면 1년 차에 이 부분을 다 더하면 1호부터 5호까지의 1년치 PGI, 그 다음에 2년, 3년, 4년, 5년, 6년 차의 PGI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실 손실 상당액은 우리가 총수익 PGI의 5%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각 연도에 5%씩을 계산을 해내면 이렇게 식이
산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PGI에서 공실손실 상당액을 공제를 하게 되면 EGI가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자, 계산이 되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 부분이고, 비용, 즉 오퍼레이팅 익스펜스에서 고정비, 가변경비, 대체충당금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자, 세금에 관련된 부분이 연 7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고정비 개념이죠. 자, 그래서 2년 차까지는 700만 원씩 계상을 하고, 그다음에 3년째부터는 80만 원이 늘어난다고 했기 때문에 3년 차에 780, 그다음에 여기는 4년 차에는 860, 5년 차에는 940, 6년 차에는 10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유지비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유지비는 월 20만 원 있으니까, 자, 여기는 20만 원 곱하기 12달 해서 240이 되고, 자, 2년 차부터는 매월 2만 원씩 상승한다고 했기 때문에 22만 원 곱하기 12달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다시 24만 원 곱하기 12달,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관리비를 보면 총 수익의 5%가 관리비로 된다고 그랬죠. 총 수익의 5%.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하고 공실 금액하고 동일하게 들어갔습니다. 동일한 그 계산 식기 조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퍼레이팅 익스펜스의 마지막 부분이 대체 비용, 대체 충당금 관련된 부분이 대체 충당금이 몇 년? 2년째에 3천만 원만 인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년 차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러면 이 총 비용을 더하게 되면 영업 경비 비용, 영업 경비가 되죠. 영업 경비. 자, 그래서 1년 차에 1억 4,917만 6천 원이고, 쭉 해서 6년 차에는 1억 8,263만 8,173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EGI에서 영업 경비를 빼내면 NOI가 나오게 되죠. NOI. 자, 그래서 이 공제를 다 하게 되면 이 NOI는 아직은 우리가 가치로 만든 개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임대료의 개념이 된 거죠. 임대료의 개념.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할인을 해야 되겠죠. 할인. 그래서 디스카운트 레이시 7%이기 때문에 1 나누기 1.07 하게 되면 0.9346이 나오고, 여기는 어떻게 나왔냐면 1 나누기 1.07의 제곱, 여기는 1 나누기 1.07의 세제곱 해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기는 이제 1 나누기 1.07의 5승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할인의 개념이 이 첫 해에 나온 NOI와 이 할인율을 곱하게 되면 이 23억 4,200만 원 정도가 1년치의 현재 가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쭉 해서 5년까지는 보유 기간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5년까지는 이 방식에 의해서 하게 되면 5년치는 20억 9천 정도가 현재 가치가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헷갈리시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자, 이제 매각에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매각. 자, 그래서 5년까지는 보유를 하고 6년 차에 그 나오는 수익을 환원을 해서 다시 할인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 이제 NOI니까, NOI. 6년 차 NOI. 자, 근데 이 6년 차의 NOI는 여기처럼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곧바로 곱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환원을 해야 됩니다. 환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서 나오죠. 터미널 캡 레이트의 7.5%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거를 7.5%로 환원을 하게 되면 이 30억 2천 아닙니다. 이 부분이 아니라 요거는 이제 오퍼레이팅 익스펜스, 영업 경비고, 이 EGI에서 32억에서
1억 8,200을 뺀 30억 2,500을 이 터미널 캡 레이트 7.5%로 나누게 되면 이 403억이 나옵니다. 이 부분 이렇게 계산하시면. 자, 그 다음에 또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매도 비용이 복귀 가격의 1%라고 있기 때문에 이 매도 비용, 즉 우리가 이제 이때는 뭐냐면 중개 수수료 관련된 부분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공제를 하게 됩니다. 빼게 되면 요 부분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399억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어떠한 개념이냐? 아직은 이 399억은 이쪽으로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는 곱했던 그 현재 가치와는 다른 개념의 가치입니다. 즉 이거는 지금 어디 상태 정도 되냐면 이 0.7130을 곱하기 전에 이 5년차의 가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현재 가치로 다시 만들려고 하면 이 399억에다가 곱하기 0.7130을 하게 되면 요 금액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이 복귀 가치, 그다음에 이거 요거. 자, 해보겠습니다. 요 부분 다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하면 요 총액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395억이라고 하는 가치의 구성비가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와 복귀 가치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죠. 즉, 요 5개의 현재 가치가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고 이 284억이 복귀 가치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제가 말씀드렸던 30에서 35%, 즉 60에서 65에서 70% 수준이 복귀 가치고 30에서 35%가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더해지면 이제 100%의 부동산의 가치가 나온다고 했었는데, 자, 다시 설명을 이제 요약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이 각 호별의 PGI를 구하는 그 절차, 그래서 시장 임대료, 계약 임대료 그 부분이 이제 매년 상승치를 어떻게 적용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영업 경비에 관련된 부분을 해석을 어떻게 해서 적용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 NOI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할인율을 곱해 가지고 현재 가치를 만드는 방법, 이거는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 복귀 가치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좀 여러분들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이 여기까지의 NOI를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터미널 캡 레이트를 여기서 환원을 하고 그 다음에 환원을 한 금액에서 다시 매도 비용을 뺀 그 금액을 할인율을 곱해서 현재 가치로 만들어낸다. 이 부분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DCF에 관련된 부분이 좀 어려울 수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엑셀에다 차근차근 입력을 해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익 분석법은 수익성을 기초로 해서 사용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죠. 자, 이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 기업 경영에 의해서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을 해서 대상 물건이 일정한 기간에 산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을 구한 다음에 대상 물건을 계속해서 임대차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가산해서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이 수익 분석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식은 수익 순임료 플러스 필요 재경비 하는 부분인데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판매비와 일간관리비, 정상운전자금 이자 상당액, 기타 순이익을 발생해 필요한 비용을 공제를 해서 필요 재경비를 더해주면 된다. 자, 기업은 부동산, 노동, 자본, 경영 플러스 이런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죠. 자, 그래서 부동산은 기업에서 자, 이러한 부분들 있죠. 기업에서 노동, 자본, 경영, 알파 부분 이 부분을 빼내면 부동산에 귀속하는 수익이 발생이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잔여법의 개념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이상으로 수익하는 법, 수익 분석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